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레인을 완료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해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더 이상 러너블 웨이트로 뭔가 트레이닝한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. 그 픽스드 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살리언시 맵을 지난 비디오에서 봤고요. 이번에는 그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이 내가 트레이너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레디언트 어센트라는 방법인데요. 이것만 보면은 뭘 하는 건지 감이 안 와요.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. 자, 우리가 아까까지 했었던 가이드드 백프를 한번 봅니까? 제가 이미지 1, 개의 이미지를 x1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미지가 여러 장 있다고 치면은 자, fx는 fi는 이미지 집어넣었을 때 접었을 때 뭐 도그 스코어라든가 아니면은 컴브 5의 특정 뉴런이라든가 컴브 5 지난 특정 뉴런의 액티베이팅 값 뭐 이런 거였죠. 그래서 여기 지난 비디오까지는 이미 실제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하려 그랬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요. 아예 이 fi를 그 i에 대한 함수로 보고서 아예 이 특정 뉴런의 액티베이션 값이 크게 해주는 이미지를 찾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를 i 도메인에서의 그 최대화 문제로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다. 여러분 이해되시나요? 있는 이미지에서 이 액티베이티드 값을 뭐 컴브5의 액티베이션 값이 최대화되는 이미지가 뭐냐 이거를 찾는 게 아니고 자, 요 인풋 부분을 인풋에 뭔가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인풋에 대한 아그맥스 i로 그냥 이 최적화 문제를 풀어버리는 겁니다.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자,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fi의 최대화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진 이 뉴런 액티베이티드 밸류를 최대로 만들어준 이 이미지가 대충 이미지 같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커스텀하게 레귤러라이저를 몇 개 집어넣어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하나 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어센트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. 지금 맥시멈 문제 푸는 거잖아요. 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뭔가 최대값이 되는 어딘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,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야 이 최대값으로 갈 수 있겠죠?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디센트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최대값을 찾을 수 있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라는 말을 붙였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더 뭐야 이 방금 그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. 자, 이를테면은 fi를 이렇게 설정해요. 자, 어떤 특정 클래스, 뭐 도구 클래스에 대한 그 스코어 값으로 여기 fi를 정의합니다. 물론 소프트맥스 통과하기 전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맥스를 찾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저는 이 내가 푸는 문제를 방해해야 되는 방향이니까 이번에는 맥스 문제니까 네거티브하게 레귤러라이저를 붙입니다. 그래서 이미지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하고 요 녀석에 대한 아그맥스 문제를 풉니다. 자,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제로로 하고요. 자,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는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. 멈췄습니다. 그 인풋 이미지 도메인에 대해서 지금 맥시멈 문제를 푸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만약 우리의 그 노테이션으로 하면은 argmax x 그냥 fx를 지금 하시게 되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 f 안에 러너블 웨이트 w 있잖아요. w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맥시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야 된다가 지금 2번, 3번입니다. 자, 그다음에 이렇게 잠깐만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?
네. 구체적으로 이 맥시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fx를 한번 포워드 패스로 구한 다음에 포워드 패스를 한 다음에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을 해야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을 이렇게 라운드 s 라운드 f w x 이거를 구할 수 있겠죠? 그래서 그레디언트 구한 다음에 이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. 그랬더니 그다음에 다음 설명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너레이트 이미지에 L2 놈을 그냥 페널티를 걸었고요. 그랬더니 덤벨 클래스, 컵 클래스, 달마시안 클래스, 허스키 클래스, 레몬 클래스, 벨페퍼 클래스의 그 스코어를 최대화해주는 이미지를 그 그레디언트 어센트로 찾았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여러분 대충 컵처럼 생겼나요? 대충 덤벨처럼 생겼나요? 대충 벨페퍼처럼 피망처럼 생겼나요? 대충 허스키 모양이 보이시나요? 대충 레몬 보이시나요? 되게 그 해당 물체의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색감이나 밝기, 그 배경 이런 거 다 사라졌죠. 그냥 정말 추상적으로 뭔가 그 이 클래스를 그 클래스답게 만들어주는 그 형체들만 이렇게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. 뭐 달마시아니면 까만과 하양의 그 패턴 교차가 좀 보이고, 허스키 같은 경우에는 허스키 여러 마리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죠. 또 다른 예제들입니다. 세탁기. 정말 그 세탁기를 해주는 그 형체들만 좀 있는 것 같죠. 키보드도 마찬가지고요. 어디 보자. 여우가 되게 여러 마리 있네요. 리무진도 좀 보이십니까? 그다음에 구스 보이십니까? 근데, 그러니까 대충 이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법을 이용하면은 뭐 내가 원하는 그 값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그 인풋이 무엇이냐를 이 내가 원하는 그 특정 여기선 스코어죠. 그 내가 지정한 클래스 스코어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애들, 그 최대로 만드는 이미지가 뭐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충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가 구체적인 특징들은 다 날려버리고 되게 추상적인 것을 위주로 보는구나,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.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러면은 아무튼 이미지를 찾긴 찾았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현실 사진 같지 않으니까 좀 현실 이미지처럼 만들어주는 레귤라이징 테크닉이 뭐가 있을까, 그런 걸 또 사람들이 좀 연구를 했었나 봐요.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블러 이미지도 넣어주고 뭐 중간중간에 뭐 되게 조금 어글리한 테크닉들을 좀 집어넣으니까 조금은 더 실제 이미지 같아 보이는 게 이제 좀 그 아그맥스 값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펠리컨 이전보다 조금 더 펠리컨 같아졌나요? 이전보다 조금 더 블랙스완 같아졌나요? 네. 비슷한 방법으로 중간 피처에 대해서도 레이어 5의 각각 뉴런들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그 인풋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조금 그 조작을 가하면은 조금은 더 현실적이어 보이는 이미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점점 더 해당 그 이미지 클래스, 해당 그 스코어를 내가 원하는 그 타겟 값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그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데, 그 가짜 이미지가 훨씬 더 이제 점점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그 저스틴 존슨의 의견으로는 이 정도 됐으면은 더 이상 우리의 그 목적을 잃은 게 아니냐. 사실 우리는 이쯤 되면은 가상 이미지 생성 자체가 관심사가 돼버리는 거고, 사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 자체의 이해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트리키한 게 안 붙은 이런 태초의 형태가 조금 더 내가 트레인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,
이런 견해를 좀 말을 하더라고요.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중요한 그 테크닉들 좀 봤고요.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슬라이드는 많긴 하지만 디테일을 뛰어넘고 그냥 대충 구경만 하겠습니다. 자, 어디 보자. 비슷한 방식으로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인데요. 이번에는 진짜 이미지를 또 스타트합니다.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그맥스 이렇게 SCI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더하기 RI 아까 있었잖아요. 여기서 스타트 포인트를 제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이미지 아무거나로 시작해요. 카테고리 고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 뭐 이렇게 여기 엘리펀트 그림이 있었더라도 카테고리는 뭐 그냥 구스 뭐 이런 걸로 해요.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그러면은 여기에 코끼리 집어넣고 여기는 뭐 아이팟이라고 할까요? 그러면은 무슨 문제를 푸시게 되냐? 현재 인풋된 엘리펀트 이미지가 조금 더 아이팟처럼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냐? 이거를 풀게 되겠죠? 자,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. 자, 아프리칸 엘리펀트가 얘를 코알라 쪽 스코어가 높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. 스쿠너 같은 경우에도 아이파 쪽 스코어가 많게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얘는 왜 애드버서리얼 적대적인 이그젬플이 되는 거죠? 자,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그림 같아요. 그렇지만 뉴럴 네트워크에 이 그림을 집어넣으면은 엘리펀트를 코알라로 인식하겠죠? 자, 이게 뭔가 이렇게 뭐야? 이렇게 내가 만든 뉴럴넷의 어떤 뉴럴넷도 약간 컴퓨터 프로그램이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?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프로그램은 보통 룰 베이스드로 로직이 딱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수식이 마구 이상하게 꼬인 녀석입니다. 그럼 내가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로 뭔가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새로운 서비스는 새로운 방식의 공격에 또 취약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장면들이 뭐가 있는지를 포착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좀 그 대비책을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. 뭔가 그래서 내가 만든 훈련기를 조금 어떤 방식으로건 좀 위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애드버서리를 어택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그러니까 이런 애드버서 어택하는 하나 방법으로 뭔가 같은 모양은 비슷한데 생긴 건 똑같은데 이렇게 클래스가 다르게 나오는 녀석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어택 방법입니다. 그래서 여기 애드버서리얼이라는 말이 나온 게 그러니까 적대적이라는 게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조금 좀 멍청하게 하는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 중에 하나가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입니다. 그다음에 또 다른 애드버서리얼 어택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? 예전에 이루다 사태 때 기억하신다면은 내가 특정한 말을 집어넣으면은 누군가의 개인 정보가 쫙쫙 튀어나오는 거 혹시 그랬던 일 기억하시나요? 이것도 이루다 자체가 머신러닝 기반의 서비스라고 전제한다면은 이렇게 내가 넣는 문장을 적당히 좀 조합을 잘 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오는 거이 되는 거고 일종의 머신러닝 시스템에 대한 나의 애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여튼 상용 서비스에서는 이런 여러 애드버서리얼 어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어떤 어택들이 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디펜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필요한가 봐요. 네,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? 네, 이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. 그레디언트 어센트 이용하시면
애드버서럴 이그젬플도 만들 수 있다. 이 스토리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할게요. 자,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 만드는 방법입니다. 피처 인버전입니다. 자, 어떤 그 내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요. 그 특정 이미지의 내 이미지의 피처 밸류가 실제 이미지의 피처 밸류랑 대충 비슷하도록 만든다, 이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. 그래서 뭔가 VGC16에서 그 여기 X를 만들어낼 때 여기 피처를 약간 낮은 좀 초기 단계 레이어로 가지고 가면은 그 비슷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, 오히려 높은 레이어로 가면 그 비슷한 이미지가 점점 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높은 레이어로 가면 점점 컬러 정보 같은 게 좀 사라진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거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점점 높은 층을 통과할수록 이미지 자체의 어떤 인간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컬러나 이런 배경 정보 같은 게 점점 좀 추상적으로 그 정말 분류를 위해서만 추상적으로 사라지고, 정말 그 분류 태스크만을 위해 필요한 작업들만 점점점 남는다,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계속 그 특정 뉴런 쪽으로 그 활성 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계속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뉴럴 네트워크는 다 배운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피처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PX가 뭐 이렇게 뭐 세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트드 밸류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. 그래서 내가 인풋한 이미지가 세 번째 레이어의 그 액티베이티드 밸류가 내가 미리 지정한 값이랑 비슷했으면 좋겠어, 이렇게 만든 게 피처 인버전이고요. 그다음에 그래서 스펙시픽한 뉴런 값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뉴런 액티베이션을 더 그 뻥튀기를 시키는 방법으로 뭔가 수식은 자세하게 생략하겠지만 뭔가를 만들면 이게 뭔가 그림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 레이어를 좀 초기 단계 뉴런을 좀 뻥튀기 하는 방식으로 만든 거고요. 이게 그 높은 단계 레이어를 더 뻥튀기 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훨씬 더 조금 환상적인, 현재 실제로는 볼 수 없지만 뭔가 정말로 조금 뭐라 그래야 돼, 좀 신기한 그림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뉴럴 네트워크 W를 트레이닝하는 거 아니고요, 다 인풋 X만 건드리고 있습니다. 인풋 X를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작은 패치를 더 키워가지고 패치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요. 자, 그래서 패치를 원래 만드는 방법은 그 뉴럴 네트워크 없이 그냥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붙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, 이걸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하면 이렇게 오리지널 이용해가지고 그 비슷한 텍스처를 갖는 어떤 가상의 패턴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더 응용하면은 어디 보자. 내가 갖고 있는 실제 이미지를 훨씬 더 어디 보자. 이렇게 내가 넣은 이미지를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진을 이게 반고 그림이죠. 반고 그림풍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.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그다음에 저스틴 존슨이
이거 내가 해봤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자기가 빠른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제안을 했다. 이게 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네, 여기까지 해가지고 뉴럴 스타일 트랜스 뭐야 그 모르겠어 그 뭐야 비주얼라이징 앤 언더스탠딩까지 해서 이번 학기에 계획한 그 진도는 다 나갔고요. 그 다음에 넥스트 타임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. 그냥 네, 클로징. 그래서 이번 학기 뭐 배웠는지 총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그 녹화 강의가 마지막입니다. 네,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